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 아, 예, 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원님 미팅 초기 사업자 매뉴얼 관련해서 강의를 맡게 된 이기영입니다. 오늘 굉장히 긴장되는데 제가 초대한 분이 한 분 들어와 계세요. 화면 안 켜졌는데. 그래서 굉장히 잘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 적극적인 호응을 쳐다보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 많이 보시잖아요.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도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이 노동을 좀 그만하고 노동을 안 하더라도 돈을 좀 벌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사업체를 계속 운영해왔는데 정말로 진짜로 이제 워렌 버핏께서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온화한 표정으로 이런 말씀을 늘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정말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늘 고민을 해오던 차에 이제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신 김수경 사장님을 만나 뵙고 뉴스킨을 전달받게 됐고 뉴스킨을 전달받으면서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어, 만나고 한 이틀 정도 지났는데 확 뉴스킨 30강 모음이라는 거를 쫙 카톡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알아보기에 이제 발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알아보기 과정을 지나면서 저희가 받은 거를 한 4, 5일 정도 동안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뉴스킨 사업이 과연 어떤 분들이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라는 과정을 보면서 알아보는 과정에서 확신에 확신을 더했던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굉장히 비전이 됐던 게 두 가지였는데, 30강을 들으면서 다들 마이스토리를 하시잖아요. 마이스토리를 하시면 굉장히 유능하거나 내지는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리더가 아니고 정말 처음에는 굉장히 평범했던 가정 주부였던 분도 계시고 그냥 학교 선생님이었던 분도 계시고 굉장히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굉장히 평범한 직업군이었던 분들이 이 사업을 접하면서 굉장히 큰 그룹의 리더로 성장하신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날 수 있는 분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겠구나. 내가 컨택할 수 있는 분이 다양하게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됐고요. 특히 정현모 사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의 백그라운드를 알고 나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분이 은퇴하신 후에도 이분의 그룹은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고 은퇴하신 후에 7년,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오히려 이분의 소득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크게 놀람을 금치 못했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 네트워크 사업에 확실히 조금씩 더해가는 과정을 거쳐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봤다고 그랬더니 입문자 필 11강이라고 또 이걸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이걸 통째로 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또 이걸 열심히 봤습니다. 보는 과정에서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던 거는 우리 이경 사장님, 저희 탑리더이신 500만 장자 이경 사장님의 일대 파트너 사장님이시죠. 김내진아 사장님께서 트렌드에 관련돼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본인의 인생관과 사업관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신 이 강의가 저한테 또 굉장히 와닿게 됐고요. 굉장히 전문성을 띠는 분들이 모여졌구나. 내지는 처음에는 시작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네트워크 사업에 일정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굉장히 전문가들이 되신 리더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제가 더 강화됐던 거 하나는 뭐였냐면 사업을 전달하거나 내지는 뉴스킨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꼭 이상하게 잘 못한 사람한테 가서 하다 만 사람, 하다 실패한 분한테 가서 물어봐요. 근데 모든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김밥집을 하든 구멍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잘한 사람의 노하우를 받기 위해서 그분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잘 못한 사람, 망한 사람한테 물어봐서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꼭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싶지 않아서 성공하신 분들의 스토리를 보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이게 알아보는 과정이었고요. 이걸 알아보는 과정에 이제 또 한 번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 늘 잘 보시는 그리고 초기 사업자들이 늘 보는 쇼더 플랜 책자를 또 한 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39페이지까지만 읽어봐라. 그러면서 정확히 39페이지까지 읽어보라고 주셨는데 읽으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하루 동안 한 두세 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와닿았던 거는 네트워크 사업의 확장성을 얘기하는 2 곱하기 2는 6 레버리지를 이해하는 데서 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더 깊이를 더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 사업에 굉장히 호감을 갖고 내지는 자신감을 갖고 더 나아가서는 확신을 갖고 내 주변 한 2명 정도에게 이 사업을 전달한다면 이런 가설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이 2명 또한 나 정도의 수준의 확신을 갖고 2명한테 전달한다면 4명이 될 텐데 사실은 나는 2명에게 전달하고 그 2명은 4명에게 전달해서 2 곱하기 2는 4가 아니라 이와 동시에 제 그룹에는 6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잘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인데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4레벨까지만 가더라도 제 그룹에는 저는 2명에게 불과 전달했을 뿐인데 30명이라는 그룹의 사업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고요. 좀 더 나가서 내가 2명에게 사업을 전달할 수 있었다면 조금 더 노력한다면 한 3명에게 더 3명만 더 사업을 전달해서 한 5명 정도의 사업자가 제 그룹 안에 제가 처음으로 전달한 분이 계시다면 저는 불과 3명에게 2명에게 할 일을 3명 더해서 5명에게 했을 뿐인데 4단계만 내려가도 750명이 더 늘어난 780명의 사업자가 그룹에 생긴다라는 확장성을 정확하게 책을 보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과연 이게 나의 노력은 플러스 3에 불과한데 결과는 플러스 750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온다. 돈으로 환산하면 그냥 월 1억 5천 정도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확장성을 이해하면서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라는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조금만 굳혀야 하면 네트워크 사업의 본질은 사업자를 발굴하고 그 발굴된 사업자를 육성해내는 일이다. 즉, 내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확신을 갖고 사업을 5명 내지 6명에게 내가 일대 전달을 했다면, 이런 가설을 하고, 또한, 나 또한 이분들에게, 제가 전달한 5명이나 6명들에게 저처럼 사업할 수 있도록 5명 내지 6명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분들을 육성해내는 과정, 트레이닝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과정을 겪어간다면 어마어마한 이런 확장성이 생길 거다. 어떤 분은 그런 트레이닝을 받고도 2명에게 전달할 수 있고, 어떤 분은 1명에게밖에 전달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2대, 2대, 3대까지 내려가다가 5대, 6대에서 또 10명, 11명을 전달하는 큰 사업자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러한 확장성의 가능성을 보고 저는 이 사업을 의미 있다. 그리고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이러한 구조는 워렌 버핏이 그렇게 얘기하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소득의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돈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돈의 크기보다 소득의 구조,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어떻게 설정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뉴스킨 사업에 뉴스킨이 과연 이러한 보상을 합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봤지만 저는 사업자를 확장하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즉 사업자가 사업자를 배출했을 때 마치 프랜차이즈 보상 같은 5% 리드 보상에 저는 굉장히 많이 꽂혔다고 그럴까요? 확장성을 보게 됐는데 또한 굉장히 합리적인 보상 시스템이었습니다. 나로부터 내가 직접 전달한 사업자를 1대라고 하고 1대가 전달한 1대는 나의 2대고 그래서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이렇게 점점 확장돼가는 네트워크 구조를 갖고 있는데 뉴스킨의 보상 시스템은 나로부터 6대까지만 제한적으로 보상을 지급한다는 점이었어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7대에서 큰 그룹이 생긴다 하더라도 저와는 상관없는 저의 1대에 소득에 귀속되는 부분이고 8대에 또 큰 그룹이 생긴다 하면 저와 저의 1대랑은 관계없는 2대의 큰 사업의 성과였습니다. 즉, 이 보상 시스템이 의미하는 것은 이 사업을 언제 시작했든지 간에 20년 전에 시작했든지 10년 전에 시작했든지 5년 전에 시작했든지 한 달 전에 시작했든지 먼저 시작한 분이 큰 보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6대 안에서 제한적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6대 안에 커다란 사업자를 발굴해내고 그 6대 안에 있는 사업자를
커다란 리더로 육성해내는 일에 집중한다면 나 또한 좀 늦었지만 뉴스킨이 한국에 들어온 시간이 꽤 지났지만 나의 시장이 존재할 수 있겠다. 이런 합리적인 보상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좀 큰 설레임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상 시스템을 과연 제대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회사인지 회사와 그리고 거기서 유통되는 제품들이 과연 유통되기 적절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품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져가는 과정을 또 갖게 됐습니다. 뉴스킨은요, 기본적으로 뉴욕 증시 상장된 초우량 기업입니다. NUS라는 코드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뉴욕 증시는 한국 증시의 규모에 비해 엄청 크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자격 요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회계 기준이 한국 기준의 몇십 배라고 달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대기업들도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열 손가락 안에 꽂을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뉴스킨은 이미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었고 꾸준한 상승세를 갖고 있는 회사였고요. 심지어는 뉴욕 증시에서 매년 말 12월 말에 폐장을 하게 되면 당해년도에 굉장히 탁월한 성과를 가진 혁신적인 성과를 가진 회사가 폐종식을 하게 되는데 뉴스킨이 벌써 5번이나 그 폐종식의 주인공이었던 사실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뉴스킨은 사실은 제가 관심이 없이 봤던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조그만 한국에서 화장품 유통하는 회사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회사라는 사실을 이때 다시 확인하게 됐죠. 또한 회사가 약속을 잘 지키는 회사인지를 판단하는 척도인 신용등급 DNB 평가에서 DNB라는 회사가 굉장히 신용평가기관의 큰 회사거든요. 그 큰 회사에서 국가 만족도라든지 이런 평가를 하는 회사인데 5A1이라는 최고 등급의 신용 평가 등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이고 가장 우량한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 삼성전자도 5A3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뉴스킨이 5A1을 받고 있는 회사였다라는 거에 굉장히 확신을 갖게 됐고요.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김수영 사장님한테 수십 번도 전화를 더해서 도대체 에이지락이 뭐냐라고 전화로도 설명을 받고 직접 만나서도 설명을 듣고 저도 처음 듣는 개념이었고 마치 만화에서나 나오는 개념 나이를 잠근다 그리고 노화를 억제한다 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됐고요. 이게 구체화됐고 상품화되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항노화 시장이 최근에 5조의 규모를 가질 정도로 굉장히 큰 최근 한 7, 8년 동안 10배 정도로 규모로 상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반영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노화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에이지락이라는 제품군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에 저는 굉장히 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그 첫 단계가 이 제품을 내가 써봐야 된다. 과연 내가 이 제품의 효력이 진짜 그러한지, 에이즈락이 진짜 나를 젊게 하는지, 내 몸을 진짜로 개선하는지, 그래서도 TR90을 체험을 해봤어요. 해보면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바와 같이 5월 24일 날 첫 TR 인바디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8월 12일 한 3달 채 안 되는 기간이죠. 네, 이렇게 쭉 8차례에 걸쳐서 측정을 했는데 체중을 이렇게 급속도로 그래프에 보시는 여러분 왼쪽이죠. 왼쪽 상단에 체중 그래프가 이렇게 쉽게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골격근들이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점차 골격근이 올라가면서 체중은 떨어지고 골격근은 올라가면서 체지방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효과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체지방률이 한 8.4 정도가 퍼센트가 빠지는 제 몸이 거의 지방이 거의 많이 빠진 거죠 한마디로. 예. 그리고 내장 지방이 9g에서 5g로 빠지는 체험을 하면서 제품에 대한 확신을 또한 갖게 됐었습니다. 초기 사업자라면 이 제품이 말로만 그런 건지 진짜로 이런 이런 인상을 낼 수 있는 우수한 제품군인지를 꼭 체험해 보기를 권장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사업을 배우기였습니다. 그래서 쇼더 플랜, STP 프로세스를 회사에서 너무 잘 정리가 돼 있었잖아요. 오랜 사업하시는 동안 많은 분들이 정리해 놓은 프로세스대로 저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스펙트, 크게 보면 프로스펙팅과 사람들을 만나는 행위, 접촉과 그리고 만나서 쇼더 플랜, STP라는 과정들, 그리고 초대 후원을 하는 과정, 그리고 지속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프로스펙트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만날 사람이 없어서 대부분 업적이 떨어져요. 일을 하다 보면. 많은 뉴스킨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직접 판매 조직에서도 늘 고민하는 사람들은 고민거리는 프로스펙팅입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만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스펙트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오감을 동원해서 그 지속적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채워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프로세스를 이해했다면, 중요한 것은 이 프로세스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성장의 속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10명을 한 달에 10명을 만나는 계획을 가진 분이라면 일주일에 10명을 만나는 계획으로 변경을 권하고요. 일주일에 10명이라면 하루에 10명을 만날 수 있다면 더욱 좋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 프로세스를 돌리고,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을 보내드리고 있고, 저 또한 이 프로스펙트 100을 작성해서 하루에 한 3명에서 많게는 한 5명 정도의 사람들을 초기에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프로스펙트에서 실제로 사업자들이 발굴이 되기 시작했고, 꾸준하게 만나는 횟수와 만남의 과정들을 또 별도의 노트에서 정리를 하면서 변화되는 사항들을 꾸준하게 리포트하면서 프로스펙트 100을 꾸준히 관리해 왔었습니다. 지금도 프로스펙트 100은 보통 한 3일에서 일주일에 2번에서 한 번 정도를 반드시 점검하고, 이 안에서 새로 만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새롭게 또 발굴할 수 있는 분들, 또는 이분을 통해서 소개받을 수 있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있어요. 이건 제가 할 노력들이라고 생각했고, 초기 사업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프로스펙팅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이거를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복제하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나의 스폰 사장님이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성공해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 그룹의 리더께서는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서 이 큰 그룹을 만들어냈는지를 복제하는 거거든요. 복제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좋은 점을 따라하는 거예요. 쉽게 따라하는데, 그걸 개인 따라다니면서 이걸 했다면 아마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한테는 너무 좋은 시스템이 존재했어요. 제가 굉장히 놀란 건데, 특히 7시 반에 시작되는 모닝스쿨은 정말 너무 체계적이에요. 지금까지 봐와도 제가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모닝스쿨을 참여하고 있는데, 물론 모닝스쿨을 소개하시면서 스폰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1년 내내 모닝스쿨을 개근하면 다 PA가 돼 있다고, 최고 등급 직급인 PA에 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단순한 일이잖아요. 모닝스쿨에 참여하는 거는. 또 한 가지는 그 단순함이 루틴이거든요. 루틴을 지켜나간다는 거는 저희 같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이런 구조를 가진 사업에서는 루틴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닝스쿨에 빠지지 않고 모닝스쿨을 참여하기 시작했고요. 적극적으로 화면을 켜고 애프터에도 참여하는 행위들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근데 모닝스쿨의 짜임새를 보면 구조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사업 소개, 사업 설명회 같은 사업 소개도 있고, 개인의 마이스터리를 통한 사업 소개, 그리고 인문학 강의, 그리고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강의, 그리고 실제로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등, 이렇게 모닝스쿨이 굉장히 짜임새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은 회사에서 이런 짜임새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큰 돈을 씁니다. 예, 작게는 몇 천억도 써요. 근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된 이 모닝스쿨이,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된 모닝스쿨이 굉장히 짜임새 있고 구조적으로 탄탄해져 있다. 모티베이션도 굉장히 과하지 않고 적절하다는 점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받아들이게 됐고, 저도 모닝스쿨을 통해서 많은 사업의 기회와 비전을 점점 다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룹별 세미나, 셀미팅이라고 저희가 진행하면서 코어방에 사진들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룹별 세미나가 또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모닝스쿨을 기반으로 지금 팬미팅도 큰 그룹의 세미나고, 또 팀별 세미나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제품을 이해하고 사업을 이해하는 과정들을 빠르게 좀 습득하게 됐고,
구체적으로 북미팅 같은 경우 더 작게 작은 단위로 그 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그 트레이닝 같은 느낌인데 북미팅을 진행하면서 그 네트워크 사업과 그 뉴스킨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 과정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디방 동안방 열심히 참여했었는데 제가 그 TR 라인티 하면서 특히나 TR 라인티 한 3개월 동안은 바디방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바디방 사장님들, 오랜 경험을 가진 사장님들의 스텝들의 그 가이드에 따라서 그걸 따라하면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체지방을 빼는 이런 결과도 얻게 됐던 것 같아요. 동안만 마찬가지로 그 루미스파부터 시작해서 안 써본 게 없죠. 그래서 사진도 많이 올리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바디방과 동안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제품에 대한 트레이닝 그리고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느끼게 됐었고요. 또한 제가 이 그룹의 문화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큰 시스템 안에서 개개인의 파트너를 사장님을 후원한다든가 그리고 셀밀등을 통해 사업을 방향을 제시한다든가 그리고 실제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분이나 제품에 관심 있는 분이 나타났을 때 조인트업을 통해서 그 앞선 노하우를 전달하는 이러한 그 협업 문화가 굉장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이룬 성과 중에 많은 부분들이 저 개인의 능력보다는 저희 1대 스폰서님, 2대 스폰서님, 3대 스폰서님들의 후원과 그 조인트업을 통해서 많은 사업자들이 발굴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 사장님들 지금 사업을 알아보고 계시거나 내지는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스폰서 사장님의 역할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책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은 의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협업을 적극적으로 그 요청하고 독려하는 이런 문화들은 우리한테 자연스러운 문화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않고 협업 문화에 조인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복제하기 사업을 알아보고 그리고 시스템을 회사를 알아보고 확신을 갖는 과정과 이 사업에 하는 방법들 프로세스와 이 사업을 어떻게 복제해 나갈 것인가 시스템 안에서 복제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도대체 왜 돈을 벌고 싶은가? 왜 돈은 벌어서 무엇 할 것인가? 지금 정도도 먹고 살 만하지 않은가? 지금 정도도 만족할 만하지 않은가? 돈은 참 가치 중립적인 것 같아요. 돈이 그 카지노판에서 돌아가는 돈은 굉장히 욕망에 가득 찬 돈들이고요. 그리고 선하게 쓰이는 돈들은 그 돈 자체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제가 놀라게 이제 받아들인 돈의 의미가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프루덴셜에서 매니저라고 있을 때인데 어떤 한 친구가 정말로 그 7시부터 11시까지 세븐일레븐을 정말 그 오랜 시간 동안 해오는 거예요. 지치지도 않게.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남양유 출신인데 그 직장 생활할 때 프리랜서 오기 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 딸이랑 같이 백화점을 갔었나 봐요. 근데 백화점에서 딸이 그 피아노를 사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피아노 가격이 자기 급여의 거의 한 달 급여에 버금가는 가격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피아노를 못 사주고 돌아선 적이 있대요. 그러면서 어, 굉장히 큰 그 가슴 속에 압박과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답니다. 이게 피아노를 사주는 행위보다 그것이 만약에 이 아이의 꿈이었다면, 자녀의 꿈이었다면, 나이가 더 자라고 나이가 더 들었을 때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해줄 돈의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는데 그걸 못해줬을 때 자기가 들 자괴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러고 싶지 않아서 아이의 꿈을 지켜주고 싶어 자기는 돈을 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 같은 분한테 돈은 자녀의 꿈이었습니다. 아이의 꿈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의 노후 자금 단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벌고 싶은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 싶은 그리고 자기가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좀 자유롭게 돈을 쓰고 단돈 50만 원이라도 자유롭게 쓰고 싶은 그런 자유를 갖다 주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정말로 그 어떤 가난한 자에게 힘든 자에게 내지는 어려운 자에게 그 기부하는 이런 돈들은 굉장히 큰 선의의 힘이 되는 돈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꿈꾸는 돈은 그저 많이 벌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이 꿈이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꿈인가, 나의 꿈은 어떤 꿈인가를 되새겨보게 됐고요. 제가 레버리지 책을 읽으면서 그 레버리지 책을 권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와닿았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레버리지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원리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공헌할수록 자신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돈의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성공을 후원하고 누군가의 성공을 기원하고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혼신을 다하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레버리지로서 돈이 벌려온다. 그것은 굉장히 선의의 돈이고 나에게 큰 역할을 한 가치를 제공한 돈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고요. 여기까지 제 오늘 간단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